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맘때쯤이면 이제 수험생들한테 나타나는 건강 이상 증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긴장도가 높아지니까 식욕부진해, 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몸의 소화기가 네.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 장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험 전날 먹은 음식 때문에 밤새 토하고 설사해가지고 당일 시험을 아주 볼 때 힘들었던 그런 경험들을 듣게 됩니다. 네. 이런 때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먼저 우리 위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알아서 운동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제 시간에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약간 적은 양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천천히 잘 씹어서 음식을 삼키는 그런 것들을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때일수록 특히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육식이라든지 또 짜고 매운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은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족한 듯 먹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그래야 위나 머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영상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모습을 잠깐 뵀는데요. 네. 어떤 음식을 수험생들에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일괄적으로 어떤 음식이 좋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체질별로 좀 나누어 보면 되게 속이 좀 냉한 소음인들이라면 찹쌀이라든지 흑미 같은 것을 좀 넣어서 밥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요즘 같으면 토랑국에 들깨 같은 것을 갈아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식후에는 귤이라든지 이런 거 한 조각 먹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소음인의 경우. 소음인의 경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속에 열이 많은 소양인들이라면 우리가 이제 조라고 하는데 차조 말고 메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메조를 밥에 좀 넣어서 준다거나 네. 또 이걸로 죽을 해서 주면 아주 좋겠죠. 그리고 또 전복죽 같은 것도 좋은 영양식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소화제 삼아서 파인애플 한 조각 정도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태음인이라고 하는 체질이 있는데 태음인들은 되게 콩에 대한 그런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밥에 콩을 좀 많이 넣어서 먹는다거나 또 특히 소화기가 좀 약한 학생들이라면 마로 죽을 써서 마죽을 먹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후에는 배 한 조각 정도 같이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의사시기 때문에 이 체질별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부모들께서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은 또 이맘때쯤 되면은 두통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통도 이제 대부분 우리 수험생들이 호소하는 두통은 기능성 두통이고 긴장성 두통이거든요. 그런데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은 이제 크게 몇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앞머리가 내가 아프다, 예. 또 앞으로 쏟아지는 듯하게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들은 되게 속이 냉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특히 소음인들이 많이 호소를 하는데 이제 이럴 때 홍삼차를 먹이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열이 많은 소양인들은 나는 자꾸 편두통이 온다, 옆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내 머리 꼭대기가 뚜껑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결명자차 같은 경우를 좀 진하게 달여서 먹이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뒷머리가 아프다. 나는 항상 아플 때 뒷머리가 아프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갈근 차, 이게 칡차라고 하죠. 네. 그 칡차를 준비해서 먹이면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응용할 수 있는 법들을 보면은 이제 눌러주어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어서 하는 그런 안마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네. 앞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걸 보면은 이마 양미간에 나오셨는데요. 예. 양미간에 눈썹 있는 부분 안쪽을 자극을 해준다거나 양쪽 관자놀이 있는 부분들을 번갈아 가면서 자극을 해주면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디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미간에 눈썹 있는 부분 안쪽 두 곳과 그 다음에 옆에 머리 보면 관자놀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눈썹 그쪽을 옆부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옆머리가 아프다 또는 옆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관자놀이 있는 부분과 함께 귀 주변에 이렇게 경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혈들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머리를 호소하는 경우, 뒷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에는 머리와 목이 만나는 부분에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경혈자리들이 있거든요.
이 경혈자리들을 따라가면서 자극을 해주면은 이것도 역시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상에 따라서 이 지압하는 방법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D-4-3-2-1 할수록 이 심리적인 압박이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해주신다면요. 우리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나오는 간단한 지압법들이 있어요. 이런 네. 것들을 좀 응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그 어깨에서부터 머리 그리고 눈, 코, 치아 이렇게 순서대로 자극을 해주면은 좋은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어깨를 해줄 때는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를 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두드려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손으로 목을 이렇게 감싸듯이 쥐게 되면은 손 끝에 견중수, 경회수라고 하는 경혈이 나타납니다. 이쪽 부분을 이렇게 그 잡은 자세에서 그대로 손끝을 이렇게 안마를 해주면은 목에 있는 긴장도를 좀 풀어줄 수가 있고요. 예. 그런 다음에는 이제 손을 깍지 끼워서 머리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한 10회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줍니다. 반복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좀 자극해 주는 게 좋은데 머리는 머리 위에 정수리 있는데 백회라고 하는 혈이 있거든요. 가볍게 손을 주먹을 쥐어서 손 마디 있는 부분으로 백회의 혈을 5번 정도 이렇게 두드려 줍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우리 머리 빗듯이 손가락은 머리 빗듯이 머리를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감싸 안으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눈을 자극할 때는 손을 이렇게 마찰을 하면 열이 나죠. 네. 네, 이걸로 눈을 이렇게 마사지 해주고 눌러주면은 눈의 피로를 같이 풀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다음에 집게 손가락으로 코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비염 있는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손가락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윗잇몸, 아랫잇몸을 번갈아 가면서 36번씩 이렇게 두드려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위치아와 아래치아를 이렇게 이제 서로 맞닥뜨려서 예. 책에는 이제 3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게 36회 마찰을 시켜주면은 안에 침이 고여서 그 침을 삼키게 되면 아주 이제 건강에 좋더라, 머리가 맑아진다 이렇게 얘기들 하죠. 선생님, 조금 복잡해서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픈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눌러준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혹시 이게 좀 맞지 않는 방법입니까?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 네. 한방에서 이제 아시얼요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아픈 부위 통찰을 직접 이렇게 자극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예민해지는 것을 좀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또 예민해지다 보면 잠을 또 잘 못 잘 것 같아요. 예.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예. 예. 이제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학생들이 조금 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도록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좋고요. 예. 이제 잠이 원른절 잘 오지 않는 그런 학생들인 경우에는 특히 저녁의 식사량을 조금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위의 부담을 줄여줌으로 해서 머리를 편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 네. 저녁에 식후에는 가벼운 이제 산책을 하거나 또 특히 이제 수면 장애를 받는 학생들은 좀 밖에 나와서 좀 뛰어본다거나 하는 것들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래도 좀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놓고 몸을 네. 좀 담근다거나 뭐 단전호흡 같은 거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선생님,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호소하는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또 입시 한파도 올해는 또 찾아온다고 하고요. 네. 일단 감기가 걸리면은 약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야 될까요? 우선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학생들 관리를 따뜻하게 옷을 입어야 될 텐데 두꺼운 옷을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가벼운 옷을 여러 벌 겹쳐 입는 게 예. 좋을 거고요. 네. 초기 감기에는 한방적인 치료가 상당히 유의성이 있습니다. 네. 예. 또 한방적인 치료들은 이렇게 면역 기능을 증강시켜 주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치료를 받고서 힘들다, 뭐 졸립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선 뭐 침을 좀 얼른 가서 맞게 한다거나 가벼운 네. 뭐 가루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한방약 제제들을 좀 복용시키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참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장에 가서 우황청심환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많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실제로 복용하고 나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예. 우리 우황청심은 한방의 구급약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남용돼서는 제가 볼 때 좋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다른 한약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담을 해서 응용을 해보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약은 되도록 복용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대답
예, 다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벼운 증상이더라도 네. 좀 도움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런 경우들 좀 응용을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무조건